안녕하세요. 부산솔로 국악본 부솔고입니다. 오늘은 어제 그 아시안게임 황선홍호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인원들의 평가전이 있었죠. 중국과 1차전, 2차전 두 번 했습니다. 그제 1차전도 보고 2차전은 제가 그러니까 전반전만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바로 따로 채널 돌려가지고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1대0으로 졌습니다. 제가 1차전 볼 때 전반전까지 봤을 때 너무 답답했습니다. 경기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플레이도 안 되고 뭐 중국이 강력하게 뭐 압박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후반전에 엄원상이 들어가면서 번뜩이는 이제 공격 진영에서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연속으로 2골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뭐 경기 결과는 3대1이었는데 2골을 넣고 나서 엄원상이 상대방의 태클로 인해 가지고 발목이 돌아갔죠. 뭐 얼마나 다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그 경기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1로 이겨서 그 경기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중국이 넣은 한 골, 그것도 완전히 나갔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뭐 골라인 선상으로 나가는 공 자체가 심판이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골로 그냥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심판을 봤죠. 심판이 다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그 뭐 경기가 이겼으니까 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2차전을 또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저렇게 거칠게 하고 심판도 중국 사람인데 2차전까지 2번이나 할 필요가 있나. 근데 2차전도 똑같이 중국 심판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패스가 안 됩니다. 패스가. 왜냐, 중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 자기들 조금 늦었다, 아니면 정면이다, 제 드리블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전부 다 태클을 합니다. 태클을 할 때는 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죠. 다 뭐냐면 사람을 목적으로 태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전반전에 조영욱도 물론 태클은 아니지만 골 경합 상황에서 뒤에서 어깨로 미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반대쪽 어깨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다쳤죠. 그리고 고영준 같은 경우도 이미 파울 해가지고 넘어진 상황인데 그 선수가 그 인원의 무릎 위로 온몸을 실어가지고 그대로 무릎 위에 앉습니다. 앉는 게 아니고 거의 체중을 실어가지고, 그러면서 무릎이 약간 어긋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영준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교체되죠. 이런 걸 보면서 왜 축구협회에서 황선홍 감독이 왜 그런 경기를 2경기씩이나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인터넷에 보면은 황선홍이 인터뷰 한 게 있는데, 이제 보면은 경기 기후 적응, 선수들의 부상 등 아시안게임 본선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경험을 위한 무대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그 인원들한테는 안타깝다는 말, 신체 조건이나 제공권 파워, 또 중국 축구에 대해서는 신체 조건이나 제공권 파워 모두 좋았다, 우리가 세밀함을 가졌어야 했는데 미흡했다며 중국 플레이를 칭찬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력을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심판도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들고 중국 선수들이 그런 파울을 하는데 전혀 제재하거나 경고나 퇴장도 주지도 않고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 우리나라 그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VAR도 없잖아요. 참 보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뽑아낸 인원인데 대부분의 어떤 스포츠 중에 중국이 그래도 전부 다 상위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유독 축구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협회 부정부패, 말도 안 되는 경기, 그리고 경기 플레이 스타일. 제가 아는 이제 중국의
조선족 출신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했었고 하다가 그만뒀는데, 제가 뭐 축구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중국 축구에 대해서는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축구는 돈이 없으면 선수 이제 주전을 못 뛴답니다. 감독이나 코치한테 돈을 줘야 되고, 돈이 없으면 주전을 뛸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경기할 때 워낙 많은 팀이 있겠죠. 그 팀들이 경쟁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승부 조작이랄지 아니면은 상대편에 잘하는 인원이 있다고 하면은 축구를 못할 정도로 지금 한국 대표팀,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뽑힌 애들이 하는 태클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선수가 되는 거죠. 프로에서, 중국 프로에서 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간 인원들도 지금 현재는 이제 사우디나 뭐 이런 아랍 국가들이 전 세계에 있는 그 유명한 선수들을 돈으로 모으지만, 그 전에 중국이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이제 외국인들, 좀 이름은 있지만 실력이 이제 에이징 커브가 와서 꺾이는 그런 인원들을 돈을 많이 주고 자국 리그로 데리고 오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프로 선수들도 연봉을 상당히 많이 줬다고 합니다. 국내 선수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실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돈을 받게 되니까 배도 나오고, 그 다음에 SNS나 이런 데에 자기 이제 재력 가시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 내에 있는 그 축구 팬들한테 비난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답니다. 그 선수들이. 왜냐면 국가대표 경기에 나가서 그 애들이 실력이 없는데 자국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들여가지고 온 외국인들이 하니까 그 리그에서 1등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승부 조작 같은 것도 이제 뭐 많죠. 대놓고 하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손준호도 지금 그 관련해가지고 중국 정부 당국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구속으로 전환됐다고는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릅니다. 정보가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 대 국가,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어떤 뭐 요청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급 선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가 중국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왜 굳이 중국에 가가지고, 물론 황선홍 감독의 의도는 알겠으나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나. 또 어떻게 2경기 하는데 4명이나 한국 선수가 다칩니까? 다치는 정도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이렇게 삐끗한 게 아니고 한 달 정도 이상은 경기 못 뛰고 재활에만 해야 되는 그 정도 부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국과는 중요한 대회나 뭐 어떤 걸 앞두고 평가전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뭐 100억 정도 준다면 모르겠지만 중국이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중국 축구도 발전되려면 이런 거는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쪽 보고 저쪽 구독 좀 해주세요.